안녕하세요. 아이위드 터치 수석 강사 남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반영구 화장 눈썹의 시술 순서, 그리고 시술 시 가장 신중하고 유의해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시술 시 신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눈썹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중요하겠죠. 얼굴형, 피부색, 눈동자색, 그리고 얼굴형, 머리 컬러 이런 거에 다 맞춰서 눈썹을 예쁘게 그 사람에 맞게 디자인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색소도 그 피부에 맞춰서 색소 주입을 잘 해야 되겠죠. 피부 타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성 피부, 건성 피부, 복합적인 그런 피부, 다양한 그런 피부가 많아서 색소도 아주 많은 색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 맞춰서 색소를 배합하고 잔여물이 있을 경우, 특히 문신 색소나 아니면 반영구 색소지만 쿨톤은 다 빠지고 이제 붉은 톤이 많이 남았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한 가지 색깔로 커버를 했을 경우에 같이 겹쳐지는 붉은색 색소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더 진하게 붉은색 색소가 더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화 색소라고 보색 컬러를 넣어서 붉은색 컬러는 반대되는 보색 컬러, 초록색이겠죠. 그런 컬러로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색소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바늘 끝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접촉시키는데 바늘의 운동과 시술자가 가하는 적절한 압력에 의해 색소가 피부 내에 정착이 됩니다. 이때 색소는 피부의 바깥에서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 내에 삽입되는 것이고 색소의 구성 성분 중 일부는 신체에 흡수되므로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잉크로 문신을 많이 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반영구를 하러 오셨을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푸른색 색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20년 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40년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40년째 이렇게 남색으로 아니면 푸른색, 하늘색 여러 가지 그런 문신 색소로 레이저로 꼭 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레이저로 싹 빼고 2회, 3회, 4회씩 정말 어떤 분은 6회, 7회째 많이 잉크를 넣어가지고 썼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공업용 색소 잉크로 눈썹을 하고 오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기계로 뺀다고 하더라도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많이 빼야 되기 때문에 보색 색소로 컬러를 어느 정도 중화시켜 주고 나서 해드리는 게 차라리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색소의 종류는 색소 점성은 색소의 성분 비율인 아이언 옥시드, 알코올, 글리세린의 비율이 결정을 짓습니다. 배합의 비율에 따라서 수성 베이스 컬러와 글리세린 베이스 컬러로 나뉩니다. 수성 베이스 컬러는 머신을 사용할 때 쓰는 색소이므로 묽은 액체 타입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함유량이 조금 더 높아서 뚜껑을 열었을 때 알코올 냄새가 많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엠보 기법에는 주로 고체형 유용성 색소이므로 알코올 타입 색소보다는 점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머신으로 하는 그라데이션이나 화장 눈썹 같은 경우에는 묽은 액체 타입이다. 그 다음에 엠보 기법에는 고체형 유용성 색소이다. 그런 말이에요. 색소는 분자가 너무 작으면 피부 속에서 이동을 하거나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색소를 잘 컨택을 해서 써야 되겠죠. 자, 색이란 우리 눈에서 모든 사물을 느끼는 것을 시각이라고 하죠. 색채는 무엇일까요? 광원, 태양으로부터, 그 다음에 전등, 이런 그런 불빛,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광선이 물체를 비춰서 반사되고, 분해되고, 투과되고, 굴절되고, 흡수된 때에 안구의 망막과 시신경에 자극됨으로써 감각된 현상이다. 그게 색채라고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즉 물체의 성질과 광선의 파장에 의하여 개성화되고 생명화된 빛이 시각을 통해 감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색은 빛이고 물질이며
감각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일차색으로 사물 판단을 하고 색으로 사물 구분을 해요. 무채색이 있고 유채색이 있는데 무채색은 흰색, 검정색, 회색 색감이 거의 없는 명암의 차이 정도만 있겠죠. 순으로 배열한 색,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색깔이 무채색이라고 하죠. 유채색은 무채색의 반대에 모든 색의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 등 색감을 지닌 모든 색을 말합니다. 자, 여기 세 개 색 상환이 있는데요. 멘셀 표색계라고 합니다. 자, 색상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말합니다. 색소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색상의 위치와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둥근 고리 모양으로 배열한 것을 색상환이라고 불러요. 자, 색상환에서 이렇게 반대되는 색이 보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되는 색, 초록색에 반대되는 색, 자주색, 노란색에 반대되는 색, 파랑색, 남색, 뭐 이렇게 되겠죠. 반대되는 색. 자, 그래서 붉은색 눈썹, 자주색 눈썹이 그런 눈썹이 자녀분이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반대색, 보색, 요 녹색이 반대 보색이 되겠죠. 또 반대로 하늘색, 뭐 이런 하늘색, 파랑색하고 청록색하고 두 개 가운데 있는 이런 섞인 색깔이 잔여물이 있을 때는 오렌지 컬러로 보색을 넣게 되면은 갈색으로 변하겠죠. 우리가 눈썹을 할 때 1차 색상 이상을 쓰고 있어요. 1차 색상은 순수한 색으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 독립된 색을 얘기하고 2차 색상은 노란색, 파란색이 섞였을 때 초록색이 나타나고 노란색, 빨간색 섞였을 때 주황색이 나타나겠죠. 3차 색상은 그 2차 색상에서 다시 빨간색 섞었을 때 진주황색, 그 다음에 빨간색에서 보라색 같이 섞었을 때 진보라가 나오고 이렇게 3차 색상 플러스 또 1차 색상을 섞었을 때 이럴 때 3차 색상이라고 얘기하죠. 반영구 화장은 거의 5차, 6차 색상까지도 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해봤던 걸 거예요. 셀로판지로 빨간색이랑 녹색이랑 노란색이랑 셀로판지를 겹쳤을 때 그 가운데 색이 에너지가 가산되기 때문에 갑업 혼합이라고 빛의 혼합, 가산, 혼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운데가 밝아지는 그런 갑업 혼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산 혼합은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탁하고 어두워지겠죠.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블랙이 있어요. 가운데 색을 그린 색깔, 블루 색깔, 레드 색 요 세 가지 색깔을 섞었을 때 블랙이 더 점점 어두워지는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블랙이라고 그냥 봤을 때도 이 블랙 안에는 2차 색상, 3차 색상 색깔들이 다 섞여서 블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보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사 대비, 색상안에 근접한 색상을 말해요. 이렇게 비슷한 색깔들을 유사 대비라고 하죠. 반대 대비는 성격이 반대되는 색, 배색 시 얻어지는 조화를 얘기를 해요. 보색 대비는 색상안에 반대되는 색상끼리 배색했을 때 얻어지는 조화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색 대비를 많이 쓰겠죠. 눈썹 중화를 돕는 색소. 오렌지 컬러는 푸른색과 어두운 회색을 중화하는 돕는 색소겠죠. 자, 올리브 색깔은 진한 분홍색이라든지 붉은색 계통이 많이 보색을 돕는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프는 아까 색상안에서 보셨듯이 조금 푸른 듯한 푸른색 그런 색깔을 많이 중화를 돕는 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썹이 너무 진하게 나왔을 때 그럴 때는 노란색을 커버했을 그럴 때 진한 눈썹을 밝게 해주죠. 자, 베이지 색깔은 잘못 부분을 수정할 때 베이지 컬러를 조금 써요. 자, 화이트 컬러는 명도 조절하고 웬만하면 단독 사용은 안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청색 계열 문신 색소 이렇게 왼쪽 107번, 102번, 오른쪽은 98번, 9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색판을 제가 알기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색 보색판인데 여기 보면은 요 컬러가 107번 컬러예요. 7번 컬러를 뒤로
뒤집어 보면은 102번 컬러가 나와요. 여기 하늘색 눈썹 문신 컬러가 왔을 때 107번 컬러예요. 그거를 뒤집어서 보색 컬러로 했을 때 컬러가 되겠죠. 그 색깔을 보색 컬러를 넣었을 때 갈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오른쪽 컬러는 98번 컬러인데 8번 컬러랑 지금 조금 화면이라서 그렇지 거의 비슷해요. 이거를 뒤집어서 3번을 예쁜 갈색으로 눈썹이 브라운 컬러로 바뀌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아래 붉은 계열 문신 색소일 때 보색 컬러가 61번이에요. 61번은 지금 여기 요 컬러겠죠. 자, 여기를 뒤로 뒤집어 봤을 때 여기 보이시는 66번 컬러가 되겠죠. 컬러를 넣었을 때. 근데 이 색깔을 맞춰서 완전하게 색깔을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토프 색깔이나 아니면 완전히 노란색, 노란색 컬러. 이 노란색 컬러는 뒤집어서 봤을 때 29번, 29번 컬러, 이 컬러거든요. 이걸로 보색을 넣게 되겠죠. 컬러판이 있으면은 조금 더 손쉽게 보색 중화를 할 수 있어요. 자, 색소 배합 기준을 봤을 때 사람의 체온은 불빛에서 볼 때 나타나는 색, 따뜻한 색과 형광등 불빛에서 때 보이는 색, 차가운 색이 각기 다르다. 날씨가 더우면 체온이 상승하겠죠. 필리핀이나 베트남 사람들은 따뜻한 색을 흡수를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색으로 배합을 한다. 자, 날씨가 아주 추운 러시아나 우즈벡에는 차가운 색을 흡수하게. 그래서 따뜻한 색으로 많이 배합을 해서 색소 배합을 해준다. 자, 성향도 다 사람이 틀리게. 혈관색을 본다. 혈관색이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핏줄 얼굴에 보면은 이마나 이런데 되게 피부가 얇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녹색 핏줄인 분도 계시고 파란색 줄인 분도 계세요. 그래서 녹색 핏줄인 분들은 내향성 성격에 비활동적이에요.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차가운 색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색으로 배합해서 실핏줄인 분들, 그런 분들은 따뜻한 색을 배합합니다. 그 다음에 외향적인 성격은 활동적이며 실외에 있는 시간이 많기 그래서 따뜻한 색을 흡수해요. 그래서 차가운 색을 또 중성적인 성격이 있게 그런 분들은 자주색 실핏줄이에요. 차가운 색, 따뜻한 색 비율을 혼합해서 피부톤, 모발톤을 맞춰 색을 배합해줍니다. 자, 색소의 선택. 색상을 내주는 주성분은 산화철과 탄소 성분입니다. 색소 메이크업마다 주성분, 증류수, 알코올, 글리세린 모두 혼합된 게 다 틀리죠. 배합 비율에 따라서 유성 타입, 수성 타입으로 분류됩니다. 색소가 피부에 주입 시에 알코올과 글리세린이 흡수되죠. 색소 입자가 표피에 남아서 컬러를 나타냅니다. 색소의 조건은 무자극, 녹성, 멸균 상태에 제조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겠죠. 색소는 원래는 일회용으로 쓰셔야 돼요. 일회용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색소를 써야 되는데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는 색소도 그렇고 외국에서 판매되는 색소도 그렇고 거의 한 번 쓰고 버리는 색소는 없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마다 알코올과 글리세린과 증류수와 주성분들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색소는 한 2달 이상, 한 달 이상은 안 쓴 더 오랫동안 뚜껑을 한번 열어놓고 닫아놓으면 오랫동안 안 썼던 색소는 안 쓰시는 게 좋겠죠. 그냥 연습용으로 쓰세요. 자, 색소에 눈물과 혈액, 수분 그런 체액들이 희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술 시에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리는 분들은 사실 시술할 때 블랙 색소에 이물질, 눈물이라든지 그런 물이 같이 섞여서 잘 흡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압력을 주거나 잘못해서 피가 나거나 그럴 때 혈액이 같이 함께 섞여서 더 묽어지게 되겠죠. 아이라인 색소 같은 경우는 2-3방울 정도 떨어 놓았다가 또 다른 한쪽을 했을 때는 색소컵을 바꾸고 다시 색소를 떨어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색감이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방법이 되겠어요. 그 색의 명도는 피부 내에서 30초 이내에 변화되기 시작한다. 노출된 후 30분 이내에 산화가 된다. 색소를 떨어놓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뭐 통증 크림을 발라놓고 1시간 동안 있을 수도 있고 20분 동안 있을 수도 있고 그 크림마다 틀리지만 먼저 색소를 노출시킨 후에 나중에 그 색소로 시술하는 거는 합당치가 않아요. 바로 디자인 그리고 상담하고 시술 바로 직 떨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색소들이 있어요. 블랙 색소가 있고 브라운 색소, 다크 브라운, 초코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크 브라운, 초코 브라운, 브라운, 카키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이렇게 세네 가지 컬러로 고객의 머리컬, 피부색, 눈동자색, 그 다음에 이미지에 맞춰서 컬러를 다양하게 쓰고 블랙도 젯 블랙이 있고 블랙은 매트한 느낌, 건조되는 현상이 빠르다. 또 중요한 거는 그 고객의 얼굴에 맞춰서 눈썹을 얼마나 디자인을 좌우 대칭을 잘 맞춰서 그리냐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눈썹을 그릴 때 좌우 대칭과 골격과 모든 얼굴이 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화면에서 나온 분은 되게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죠. 지금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좌우 대칭을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거지, 사실은 이분도 눈도 짝짝이고 눈썹도 짝짝이고 다 사람은 누구나 짝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좌우 대칭을 맞춘다는 게 힘들겠죠. 여기 눈썹을 맞출 때 저는 콧볼에서 앞머리를 맞추는 편이에요. 딱 이렇게 콧볼 중심에, 왼쪽도 콧볼 중심에서 앞머리 맞추고, 요즘은 동안 눈썹이라고 해서 입술 꼬리에서 눈꼬리에서 눈썹 꼬리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추죠. 눈썹을 조금 짧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비율을 했을 때 눈썹 꼬리를 맞출 콧볼 끝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까지 되겠죠. 이제 풀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눈썹이 그렇게 길어도 되는데, 우리는 반영구 화장 같은 경우는 맨 얼굴에 예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입술 꼬리에서 맞춥니다. 눈썹 모양에 따른 다양한 이미지가 눈썹 그리기 순서, 눈썹 앞머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콧망울을 지나서 일직선이 되는 지점, 눈썹산의 기준은 얼굴 크기에 따라 검은 눈동자 바깥쪽 또는 눈 흰자 끝 윗부분이 눈썹산의 기준이 되는 곳이다. 눈을 치켜 올렸을 때 눈썹이 가장 윗부분이 눈썹산이 되기도 한다. 미봉이라고도 부르죠. 눈썹의 길이를 결정하고 꼬리는 입술 인중선에서 콧망울을 지나 45도로 기울인 눈 흰자 끝을 거쳐 끝나는 지점이다. 눈썹의 길이는 눈 길이보다 짧지 않게 그리며 눈꼬리는 눈썹 앞머리보다 내려오면 안 된다. 일직선상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눈썹.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눈동자 45도 방향으로 눈썹 산을 콧볼에서 시작하는 게, 콧볼 끝에서 시작하면 얼굴이 다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중간에 눈과 눈 사이가 너무 먼 사람들은 콧볼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고, 눈과 눈 사이가 너무 가까우신 분들은 콧볼에서 바깥쪽으로 앞머리를 맞추는 게 이상적입니다. 동안 눈썹 아까 얘기했어요. 눈썹의 위치가 귀의 그 끝부분이랑 같이 맞닿으면 더 이상적인 눈썹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자 눈썹, 아치형 눈썹 그리기가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일자 눈썹은 여기 위에 그림 보시면 아치형 눈썹인데 세모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위에 세모, 아래 세모. 거기만 채우면은 일자 눈썹이 돼요.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형 눈썹을 일자 눈썹, 아치형 눈썹으로 더 꺾어서 여기 보시면 미봉 자리에 삼각형을 얹어놓고 눈썹 앞부분, 아랫부분에 긴 삼각형의 모양으로 살짝 터치해서 위아래 고기만 터치하면은 연결 부위가 딱 떨어지게 아치형으로 돼요. 굉장히 쉽지요? 자, 눈썹 기본 디자인. 요즘은 이런 눈썹을 많이 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이런 눈썹을 많이 선호했어요. 둥근형 눈썹, 이렇게 완전 아치형 눈썹, 이런 눈썹들을 많이 선호했지만 지금은 거의 일자 눈썹이나 아치형 눈썹을 많이 하는 편이겠죠. 자, 눈썹 시술 시 주의사항. 압을 줘서 시술 시 피부가 아프고 피날 수 있으므로 절대 압을 주지 않는다. 힘을 주면서 압을 주지 말라는 소리는 손에다가 힘을 너무 눌러서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상하겠죠. 자, 눈썹 기본 디자인. 얼굴형들이 이렇게 쭉 있죠. 오벌, 롱타임, 라운드 타임, 스퀘어 타입, 하트 타입,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타입. 이런 얼굴형에 맞춰서 눈썹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디자인은 숙지해서 머리에 외워뒀다가 잘 모르겠으면 도형을 그려서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박규영민. 자, 아이돌 가수 중에 효연이
예전에 이런 눈썹, 사선 눈썹을 해서 이때는 굉장히 세 보이고 나이도 들어 보이고 이미지가 굉장히 좀 사나 보였다고나 할까요? 그랬는데 눈썹만 일자형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미지가 너무나 많은 큰 이미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돌 효연 얼굴을 이렇게 오히려 지금 예전에 고등학생 때보다 더 어려 보이죠? 자, 이분도 고현정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동그란 얼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매기형으로 꺾어서 아치형으로 각진 아치형으로 했는데 요즘은 얼굴이 동그랗다고 그렇게 얇고 아치형으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일자형으로도 부드럽게 살짝 산을 올렸죠. 자, 님 눈썹의 시술 방법 순서 1번 텐션과 니들의 각도가 최대 포인트다. 1차 크림을 면봉으로 마사지하듯 발라주고 시술 라인에 랩을 붙이고 30분 정도 도포하고 자 그리고 1차 크림을 깨끗이 닦고 디자인할 때 오른쪽은 시술자가 디자인하고 왼쪽은 고객이 그릴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올려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인데 고객이 눈썹을 10년, 20년 동안 얼굴에 맞지 않는 그런 눈썹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 눈썹이 얼굴에 있기 때문에 10년, 20년을 쭉 그런 눈썹을 하고 있다가 눈썹 디자이너가 시술자에게 눈썹 디자인을 해줬을 때 조금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쪽은 시술자가 그려주고 한쪽은 아티스트가 그려줬을 때 고객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하고 올려놓은 겁니다. 자, 밑에 보면 단 고객의 눈썹 디자인을 고집할 경우 비교되도록 함라고 단으로 예시를 해놨죠. 고객의 얼굴형, 피부색, 헤어 컬러에 따라서 눈썹 모양과 색을 고려하여 디자인합니다. 얼굴형과 가장 어울리는 눈썹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해준다. 고객의 좌우 얼굴 대칭과 눈썹 근육, 또한 안검 근육, 주름의 크기에 따라 대칭은 100% 맞출 수 없는 것을 피리 컨펌, 고객과 같이 서로 상의하고 그러고 나서 시술을 시작해야 되겠죠. 지성인 피부의 경우 알코올로 유분기를 제거하고 디자인을 해준다. 디자인한 눈썹 한쪽씩 시술자가 편한 쪽부터 시술하며 반대편 눈썹을 시술한다. 먼저 시술한 눈썹에는 2차 크림을 바르고 랩을 씌운다. 2차 크림을 바르고 랩을 씌우는 건 항상 랩을 씌우지만 3차 시술 고개 앉은 상태에서 좌우 대칭을 다시 꼭 확인 후 시술해야 한다. 이거는 좀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대부분 시술자가 디자인을 그리고 1차적으로 고객이 누워서 눈썹을 먼저 1차 시술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앉은 상태에서 눈을 뜨고 좌우 대칭이 얼마나 잘 디자인이 시술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고 나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더 시술이 예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고객을 한번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그렸던 부분, 시술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조금 틀려 보이는 부분을 거기다 이렇게 점 찍듯이 색소를 묻혀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주는 게 거울도 봐주고 그리고 고객들이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신경 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마무리 후 색소의 흡착력에 따라서 4차 시술을 하고 30분 이내에 시술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 너무 길게 시술을 하게 되면 고객도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빠른 시술과 디자인을 마무리를 하려면 그만큼 시술자가 많은 경험과 연습도 있어야 되겠고 고객하고의 상담을 잘 해야 되겠죠.